할매는 몸으로 시를 쓴다. 칠곡 곡성 양양 순천 할매들의 글을 읽고 여러 해 전에 자전거를 타고 산간 마을과 농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노인들을 자주 만났다. 마을들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행정용어로는 공가라고 한다. 공가 마당에 맨드라미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고 지붕에 버섯이 박혀 있었다. 마을 골목길에는 시멘트가 굳기 전에 밟고 돌아다닌 개들의 발자국이 화석처럼 찍혀 있었다. 발자국들의 방향이 교차했고 크기가 제각금인 걸로 봐서 마을에 개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런 마을을 노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국토는 아무리 외지고 땅값이 싸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살아있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사람의 마을일 터인데 이 노인들의 자연 수명이 끝나면 국토는 벌레 소리 가득한 풀밭이 되는가 싶었다. 마을들은 위태로운 마지막처럼 보였다. 나보다 5에서 10살 정도 연상인 세대에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남성보다도 여성 노인들의 문맹이 더욱 심했다. 조혼, 육아, 남녀 차별, 가사노동, 생산노동, 시집사회처럼 여성의 생애에 유습된 억압이 그 배경이었다. 여자가 글을 배우면 친정의 편지질에서 시댁을 흉보고 고자질한다는 이유로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연도 있었다. 식당 메뉴나 간판, 면사무소의 고지문, 동네 버스 정류장의 이름도 읽지 못했다. 기록된 역사가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한다는데 이 문맹 노인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 현대사 속에서 전쟁, 이산, 인농, 기아, 가난, 억압의 시대고를 개인의 삶으로 치러냈고 한 시대 전체의 무늬가 나이테처럼 몸에 쟁여져 있고 옹이로 박혀 있지만 그들의 생애는 당대사에 편입되지 못하고 선사의 지층 밑바닥에 매몰되어 있었다. 노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생산 노동과 가사 노동을 감당해내고 있었다. 산간 농촌의 노인들은 뭐든지 다 조금씩 기르고 있었다. 자투리 땅에 콩, 팥, 조, 수수, 무, 배추, 고추, 호박, 오이, 마늘, 대파, 양파를 여기저기 조금씩 심어서 길렀고 닭, 개, 오리, 토끼를 먹였다. 이러니 한평생 눈코 틀 새가 없다. 이렇게 먹고 사는 방식을 행정용어로는 상간형 복합 영농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공교육이고 사교육이고가 아예 없었지만 내가 만난 문맹 노인들은 대부분이 스스로를 잘 교육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말을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았고 말을 할 때 미리 준비한 전략이 없었다. 그들은 곡식이건 채소건 짐승이건 사람의 자식이건 자라는 것들 먹이고 가꾸고 거두어서 키울 줄 알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고 정당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멀리서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들의 삶은 지가 아니라 득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그 삶은 한 생애를 통해서 실천되고 있었다. 지난 수년 동안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간인들이 고령의 문맹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서서 아름다운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할매는 할머니의 사투리라고 국어사전에 쓰여 있는데 상간마을에 가보면 할매는 혈연 관계를 나타내기보다는 고령 여성 전체에 대한 범칭이거나 애칭처럼 쓰이고 있었다. 80살에 가까워서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글을 모은 시집, 일기들이 책으로 출판되고 있다.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은 정부가 시행한 노인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노인을 보호나 관리, 수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세상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의 말을 사회적으로 통용시켜 주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나라 말싸미에 나타난 임금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 나는 내 생애에 별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을 때 글자를 배웠다. 아마도 조선조의 모든 글 읽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상간마을의 할매들은 한 생애의 신산을 모두 겪고 나서 문자를 배웠다. 나는 이 차이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설명하지는 못한다. 대충 말하자면 할매들의 글에는 문자가 인간에게 주는 환상이 없고 인간의 문자와 문장 안에 이미 들어와서 완강하게 자리 잡은 관념이나 추상이 들어있지 않다. 할매들의 글은 삶을 뒤따라가면서 추스른다. 자라는 것들을 길러서 자라게 하는 일상의 노동에서 할매들은 삶의 고난을 감당해내는 마음의 힘을 키워왔다. 할매들은 생명을 가꾸고 키움으로써 스스로의 생명을 긍정했고 작은 소출을 귀하게 여겼다. 감자 5kg 심어서 100kg 캐고 너무 좋아 아들 딸 주고 너무 즐거워 우리 아들 손자 걱정 없이 살고 하면 행복하지. 김옥교 칠곡.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보면 꽃이 피고 파란 잎이 팔랑팔랑 하는데 저도 나를 보고 나도 저를 보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송문자 칠곡. 이슬비가 뽀실뽀실 온다. 뽀시락뽀시락 비가 온다. 끄급하니 깨작지근하다. 온 들에가 다 떨어진다. 온 곡식이 다 맞는다. 곡식이 펄펄 살아난다. 시원하니 좋다. 박점내 곡성. 할매들은 작물을 통해서 자연과 깊이 공감하고 있다. 감자, 푸성기, 벼는 소출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작물들은 할매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의 자리를 만들어준다. 작물이 비를 맞듯이 할매의 마음에 이슬비가 뽀시락뽀시락 내린다. 할매들의 감수성은 늘 외계와 직거래하고 있다. 할매들의 언어는 몸의 언어이다. 이슬비가 오면 몸이 끄급하니 깨작지근하고 밭에 가보면 파란 잎이 팔랑팔랑하고 이파리와 사람이 서로 알아본다. 할매들은 늘 생산 노동과 가사 노동을 겸했다. 할매들의 생애에 가해진 억압은 풍속이 되어 있었고 때때로 야만적이었다. 할매들은 그 가혹한 억압과 빈곤 속에서도 키우는 자의 심성을 보존했고 그 심성 위에 생애를 건설할 수 있었다. 여러 할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극한의 가난을 감당해 왔다.
모두 가난했지만 그 가난은 연대될 수 없었고 정치화될 수 없었다. 그 가난은 보편적 가난이었고 소외된 가난이었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난이었고 누구나의 가난이었고 각자의 가난이었다. 강원도 양양의 이용남 할매는 97살인데 어릴 때 스스로 한글을 깨쳤다. 이용남 할매는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재를 긁어내서 그 위에 기역 니은을 쓰면서 공부했고 30년 전에 도라지를 팔아서 번 돈으로 공책을 장만했다. 이용남 할매가 썼다. 7살부터 삶 삶는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더니 연나무살이 되니까 이제는 김 매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군요. 중략. 9살 먹은 해 음력 2월 달에 어머님 잃고는 소 5마리 여물 끓이는 그 물을 운물에 가서 내가 다 연하르고 했지요. 조그마한 동이로 연하르니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이 쟤는 물을 너무 많이 여서 키 안 큰다 했지요. 이용남 할매는 7살 때부터 생산 노동으로 내몰려 있었다. 이용남 할매는 지금도 복합 영농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고 5일장에 나가서 강낭콩, 쑥, 달래, 고들빼기, 고추를 팔아서 용돈을 번다. 십몇 년 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 이용남 할매는 양양군청에 가서 성금 10만 원을 냈다. 5일장 수입을 모은 돈이었다. 그날 이용남 할머니는 일기에 썼다. 없이 사느라고 남의 신세만 지고 좋은 일 한 번 못 해보고 그게 한이 돼서 내가 조금이나마 보냈다. 아이 옷 벗어놓은 걸 껴안고 아이 엄마가 그렇게 우니 사는 게 숨이 붙었으니 살지 사는 게 사는 거 같겠나. 텔레비전 보면 맨 속상하기만 하다. 여러 할매들이 가난과 어린 시절의 고난을 글로 써놓았는데 할매들은 지나간 고난의 힘으로 닥쳐올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서 푸성기를 키우고 자식을 기른다. 사남매 기르면서 병들어 호열자가 들었는데 자식들의 눈에 헛것이 보여서 어머니 저 나무에 고기가 달렸습니다. 저 고기를 주세요. 그래서 외상으로 쌀을 사서 죽을 써 주었다. 점점점점. 그때 바라는 것은 자식을 배부르게 먹이는 거였다. 유순이 칠곡.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못 간 이유는 신발이 없어서였다. 집 신을 신고 서울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수가 못 됐다. 나한테 검정 고무신만 있었어도 서울로 가서 이미자처럼 멋진 가수가 되었을 건데 참 아쉽다. 도상연 칠곡. 전기빵 살이 좋아 보여 어, 서울 용산에 나가 남의 집 담살이 했지. 해 넘어가면 집 생각이 났다. 점점점. 어미가 되어 죽지 속에 새끼들 6을 품고 몸뚱이 살 보타지게 일만 하고 살았다.
젊은 청춘들이라고 직장 잡아 다 나가고 지들 새끼들 키운다고 죽지로 품는단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서 장태로 들어간다. 조남순 곡성. 장태는 닭장이고요. 전개빵 살이 좋아 보여서 전개빵은 부엌이 딸린 방이고, 남의 집 담살이 했지 할 때 담살이는 남의 집에 가서 얹혀 살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할매들이 이런 글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죽지 두 글자가 슬프고 아프다. 삶이 말을 끌고 나가서 말은 겉돌지 않는다. 칠곡 할매들의 글에는 6.25 전쟁 때 피난 가던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1950년 8월 초순에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고 거기서부터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낙동강 상류가 고향인 칠곡 할매들은 이때 모두 피난길에 나섰다. 할매들의 피난 체험은 전쟁이 그 거대한 폭력과 사소한 관련도 없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란을 갈랐고 집을 나오니 소와 닭이 울었다. 그때 마음이 서럽다. 김춘조 칠곡. 느닷없이 들이닥친 피난길은 내 11살 보따리가 너무 버거웠다. 대구 화원 쪽으로 피난 간 우리 가족은 몇 날 며칠을 헤매다 배가 고파 동량으로 연명하기도 했다. 점점점점. 다시 되돌아간 고향 명포동은 국군과 인민군의 시체로 뒤덮여 처참한 동네가 되어 있었다. 박필순 칠곡. 순천 할머니들의 글에는 1948년 여수 순천 19 사건의 기억이 등장한다. 국군, 경찰, 반란군들이 번갈아 마을에 들어와서 아버지, 오빠, 삼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참상을 할머니들은 소녀 시절에 목격했다. 안심 할머니의 오빠는 반란군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국군에 자수했더니 빨갱이로 몰려서 총살당했다. 김명랑 할머니의 아버지는 학교로 모이라는 말을 듣고 갔다가 반란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김영분 할머니는 11살 때 6.25를 당해 비난길에 나섰는데 죽은 동생을 어디다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업고 다녔다. 양순례 할머니는 시집가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도 같은 해 아기를 낳았다. 시어머니의 젖이 안 나와서 양순례 할머니는 아기 시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쌍둥이처럼 두 아이를 길렀다. 아기 시누이가 울면 시어머니가 야단을 쳐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아기 시누이를 업고 다녔다.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 시동생까지 함께 돌봐 주었다고 하니 기가 기막히다. 기막힌 이야기는 한이 없다. 시댁에 가서
농사일 도와주고 돌아왔더니 남편은 동네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나 있었고 또 어떤 아버지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웬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랑 셋이서 한 방에서 자고 아침에 밥상을 차려 바치게 했다고 하니 기막히고 기막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매들의 감성은 가난과 억압에 매몰되지 않는다. 인간과 생활의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몸의 언어로 표현해낼 때 할매들의 글은 발랄하다. 눈이 사뿐사뿐 오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려워서 사뿐사뿐 걸어오네. 김점순 곡성. 딸이 가디 차를 세운다. 아야 와 그래 차 세우노. 엄마 요 앞에 더디 걷는 할매 보이 엄마 생각이 나네. 우리 엄마도 저리 걸어가겠지 싶어서 빵빵거리도 못하고 딸이 그 말을 하이 내 눈에 물이 나네. 강금연 칠곡. 깊어가는 밤 봄비는 내리네. 보스락바스락 창가에 들려오네. 옆에는 영감님 코 고는 소리. 내일이면 봄 기운이 더 풍기겠네. 봄나들이 가야겠네. 변정선 칠곡. 이제 점점 시로 발전하는 분위기가 납니다. 나는 할매들의 글을 읽으면서 고난에 찬 한 시대를 살아낸 여성들의 생애와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던 그들의 작은 몸을 생각했다. 할매들은 그 몸을 시대의 밑바닥에 갈면서 살아냈다. 이념은 야만과 억압을 풍속으로 만들어서 개인을 보편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할매들의 글은 글 짓는 자의 글이 아니고 책 읽는 자의 글이 아니다. 할매들의 글은 생활이고 몸이다. 할매들이 한글을 깨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할매들의 생애는 역사 속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할매들은 감추거나 꾸미지 않는다. 할매들의 글을 읽으면서 한 문명 전체가 여성의 생명에 가한 야만적 박해와 차별을 성찰하는 일은 참혹하다. 그리고 그 야만 속에서도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존해온 할매들의 생애 앞에서 나는 경건함을 느낀다. 할매의 책들은 단순히 문명의 할머니들이 80살 무렵에 한글을 깨쳤다는 식의 뉴스거리가 아니다. 이 책들은 시대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의 자료를 제공한다. 그 자료는 곧 할매들의 생애이다. 이상이 그 김훈의 2019년에 나온 연필로 쓰기라고 하는 산문집 안에 할매는 몸으로 시를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은 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줌 기록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중지